국내 안팎으로 위기와 혼란을 겪은 대한민국. 그 혼란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2017년. 대한민국엔 우리 앞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지난 2009년부터 새로운 한 해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더불어 해법을 제시했던 김난도 교수가 2017년 우리 사회를 관통할 트렌드를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YOLO. You Only Live Once의 약칭인 YOLO는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한 번뿐인 인생, 최선을 다해 살자는 의미가 강한데, 미리미리가 아닌 순간순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의 최선을 다하자는 새로운 트렌드인 것이다. 2017년을 관통할 또 하나의 트렌드는 새로운 B+ 프리미엄. 저성장 시대,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지지만 무조건적으로 낮은 가격보다는 기존의 대중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입혀 업그레이드한 것에 열광한다는 얘기다. 이 밖에 새로운 한 해, 우리 사회를 지배할 트렌드는 무엇일까? 새로운 트렌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네, 오늘은 2017년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트렌드에 관한 책 트렌드 코리아 2017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공동 저자이신 이향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오기자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책을 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빅데이터라는 이 말도 굉장히 요즘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게 어떤 직업인지 좀 설명해 우리가 주세요. 행동하고 생활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제 블로그나 그 SNS에 올리는 글조차도 이제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또 카드를 쓰는 것들도 하나의 데이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속의 모든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행동 패턴, 트렌드를 읽어내는 것이 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하는 거고요. 결과물들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정부나 이런 기업들에서 마케팅이나 조직 관리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쓰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검증하면서 이 책을 좀 읽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 책은 제가 매년 보고 있는데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거를 또 이제 학문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것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또 정리가 되니까 훨씬 더 저희 빅데이터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그럼 본격적으로 책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책의 일부는 2016년, 그러니까 지난해 트렌드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럼 지난해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난해를 관통한 트렌드 뭐가 있었죠? 지난해 가장 제가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이고요. 뭐냐면 역시 가성비죠. 가성비. 가성비가 가장 단연 으뜸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 가성비가 반영된 이제 상품들, 예를 들면 우리가 1인 가구들도 증가하고 혼죽, 혼밥, 혼술이라는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성비랑 연결되면서 PB 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저가 음료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소비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은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한 이런 상품들이 가장 트렌드로 많이 올라오고 있었던 게 2016년의 대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과잉 근심 사회라고 해서요. 이제 지나치게 좀 걱정이 앞서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른바 이제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과 SNS가 발달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확산되고 공유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공유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불안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빨리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노케미족이라는 그 등장을 시키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옥시에서 화학 제품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아예 화학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노케미족들까지 등장할 정도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램프 증후군을 통해서 뭐가 또 나오냐면 천연 그 재료를 활용한
천연 비누라든가 네. 그다음에 샴푸라든가 린스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쓰고 그다음에 그런 제품들만 선호하는 성향으로 소비 패턴이 또 바뀌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옥시 사태 이후에 제 주변에서도 세제나 네. 아니면 세안용품 같은 네. 것들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참 네.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과잉 근심이라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작년에 이제 참 슬픈 단어를 하나 꼽자면 각자 도생이라는 말, 왜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뭐 국가라든지 사회 시스템에 더 이상 기댈 수가 없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이제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해? 빨리 와. 어디 가요?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상태만 사람들한테 지켜보. 말해줘요. 수아나 말 안 해줘도 돼. 말해줘야죠. 신경 쓰지 마.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있다. 그 다포세대라고 부르는 20대가 갖고 있었던 신조어들이 있어요. 그 헬조선이라는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는 걸 대변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불안한 것들, 그다음에 힘든 것, 지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작년에 13년 만에 그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달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청년 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존속산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그 불안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흑수저나 금수저라는 그 단어로 확산이 되면서 헬조선이라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네. 좀 파급적으로 됐던 것이 가장 좀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슬펐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몇 가지 올해의 트렌드 소개해 주신다면요?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각자 도생의 그 시대라는 개념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올해에도요? 네, 네. 올해에도. 그다음에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 넘나드는 오토 마케팅이 이제 대세로 이루어지면서 그 서비스조차도 이제 오토 서비스로 네. 확대를 되는 그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소비도 많이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택시나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런 그 웹들에 의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트렌드가 계속 그 부분으로 다양한 면으로도 더 네. 커질 거라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 욜로가 뜨는 시대라면은 어떤 상품들이 좀 더 주목을 받게 될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타임 커머스 상품들이 좀 히트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일명 그 아울렛 매장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본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좀 할인된 제품이라든가 2월 상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울렛 상품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백화점에 가면 마감 임박해서 세일을 많이 해주는 1+1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가장 인기가 좀 많고요. 땡처리라고 말을 하는 항공권이라든가 호텔 이런 그 티켓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호텔이라든가 네. 이런 그 셀 투나잇이나 이런 그 웹을 통해서 또 그 할인을 연결해주는 이런 웹들이 또 더 많이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소비를 좀 위축시킨다라고 이제 말씀은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요? 결국에는 올해는 1인 소비의 그 가성비 확장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이 혼족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혼족들을 위한 각 기업에서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발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혼술 혼밥이라는 맞아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혼닭까지 나왔어요. 혼자 닭을 한 마리 다 먹는다라는 그 한 마리 먹기는 부족한데 한 마리보다 좀 작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그 트렌드에서도 그 혼족들을 위한 그 메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 혼족들을 위한 그 1인 가구 샵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홍공족들도 있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족들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홍공족들을 위한 카페 겸 도서관을 겸비한 이런 카페들도 많이 등장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엔 가격이 싼 그 저렴한 커피 오늘도 그 1,000원의 편의점 커피가 대형 프리미엄 그
커피 프랜차이즈를 넘어섰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가 같이 따라붙는 그런 확장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상 직장의 개념도 좀 사라졌고 또 1인 소비들이 이제 파워 컨슈머라는 그 개념으로 좀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인 소비자들을 잡지 못하면 2017년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 소비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1인 소비는 좀 늘어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혼자 앉아서 먹는 네, 맞아요. 자리들이 네.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혼자 먹는데 이제 눈치 보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가장 맞아요. 중요한 그 네. 니즈죠. 그거를 해결해주면 혼자 술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밥도 먹을 수 있는 네. 자연스러운 1인 소비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트렌드는 수요 중심 시장입니다. 이제 공급자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갔고 소비자가 시장의 권력으로 등장하는 시대를 이제 수요 중심의 시장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이제 책에 써 놓으셨던데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한마디로 그 제품을 그 소비하는 사람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그 제품을 그 생산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역할도 가지고 있고 지금 홍보 마케터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온라인의 인터넷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SNS가 또 확장이 되면서 나오는 소비의 형태이기도 한데 일명 이제 컨슈머 토피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모든 수요를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소량의 그 종을 다량으로 그 생산하는 방식들이 됐다면 지금은 다량의 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수요자가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해서 그걸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홈파티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옛날에 음식하려면 여자들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스테이크 요리를 오늘은 홈파티를 통해서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스테이크를 갖다 주문을 하면 실제로 그게 그대로 샐러드부터 해서 다 팩으로 오면 풀어서 세팅만 하면 되는 정도로 이렇게 배달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수요 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그 주문자 중심의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데,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산업과의 어떤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좀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예상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의 개념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정규직을 많이 뽑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시킬 수 있는 임시직들을 좀 많이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이제 파출부나 이런 거 쓰듯이 그런 필요할 때만 단기적으로 쓰고 하게 되면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고용에 대한 부담. 단순하게 청소 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때그때 일자리를 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고부가가치의 일들도 그렇게 다 형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컨설팅도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웹 디자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의뢰를 하면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했는데 네. 그때 단기적으로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냐면 긱 이코노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긱 이코노미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은 단기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더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보다 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고려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요즘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현실이 좀 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017년 우리 사회를 관통할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나눈 것 이외에 혹시 놓친 것들 2017년을 관통할 새로운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이제 혼족이 대세라고 해서 계속 이제 1인 가족의 등장, 1인 가구의 등장, 혼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학적 싱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학적 싱글. 예, 화학적 싱글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싱글 개념을 갖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끼리끼리의 개념. 우리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취미를 갖고 여행을 같이 가고 같은 스터디를 하고 이런 그 화학적 싱글들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제 끼리끼리만 어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마인드가 닫혀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끈끈한 네트워킹에 대한 구조도 좀 필요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좀 갖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7 트렌드 코리아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올해가 정유년 붉은 닭의 해인데요.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날개를 활짝 펴고 울타리를 뛰어넘었던 영화 치킨런 기억하시죠? 예, 그 속에 치킨의 이제 닭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정체와 혼돈을 벗어나서 좀 더 비상할 수 있는 새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